지혜의 징표. 절대자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충명님이 획득했다. 지혜의 소원석. 동물조각상 문제를 가장 먼저 푼 혜수님이 획득했다. 둘의 거래를 통해 소원이 빌어졌고 징표와 소원석 모두 사라졌다. 물질의 징표. 10개의 별을 가장 먼저 모은 영훈님이 획득했다. 5회전이 끝나면서 충명님한테 강탈당했고 충명님은 수수께끼의 상자를 낙찰받고 뒷면에 숨겨져 있던 소원석을 획득했다. 충명님은 소원을 빌었고 징표와 소원석 모두 사라졌다. 시간의 징표. 타임 패러독스를 가장 먼저 일으킨 혜수님이 획득했다. 혜수님은 탈락하면서 나한테 징표를 양도했다. 시간의 소원석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반드시 필요한 자의 손에 운명처럼 주어질 것이다 라는 단서뿐. 불사의 징표. 바래진 초월 조각들을 겹쳐 만들 수 있는 불사의 초월을 올려놓아 상자를 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불사의 징표가 들어있는 상자는 부서져 있었다. 불사의 징표 소유자가 탈락하면 자동으로 소원석을 얻고 소원을 빌어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탈락한 회전을 재경기한다. 이야기꾼은 불사의 징표에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을 경계한 나머지 불사의 징표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 그리하여 1회전은 사라진 기록, 작성되지 않은 역사가 되었다. 시간의 소원. 원하는 회전의 이름을 호명한다. 해당 회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이미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작성되지 않은 역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그때는 뭔지 몰라,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야 알겠네요. 시간의 소원은 1회전으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저희는 1회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의 소원으로 가는 방법은 원하는 회전의 이름을 호명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1회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1회전 회전의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불사의 소원 아래 부분에 힌트로 추가된 게 본디 이 이야기의 제목은 1회전의 이름과 같았다. 그러나 이야기꾼이 1회전의 기록을 지우고 불사의 징표가 담겼던 상자를 파괴하는 순간 제목의 일부 역시 부서지고 없어져 지금의 4가지 소원이 되었다. 이야기꾼이 1회전의 기록을 지우면서 이름이 좀 부셔지면서 지금 현재 이 4가지 소원이란 이렇게 글자만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 글자에 뭔가 획을 더 추가하거나 제 생각에는 획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밝히고 1회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불사의 징표 얻고 불사의 소원을 비는 거죠. 저희 이 이야기의 최종 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두 분 간단히 결승전 진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근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엮이는 게 없다. 2회전 때 배신자 그거 자꾸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엮였어. 2회전 게임은 퀘스트입니다. 승은님을 우승자로 만들고 힌트랑 별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1등이 되는데 어떡해? 다시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님이 퀘스트 배신자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는 배신이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쭉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팀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 완전 적은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그러면 되게 서운한데? 나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별도 다 주고 그랬었잖아. 이거 양도 지금 해도 되는 거죠. 받은 별 4개를 전부 승은 씨한테 양도를 해서 승은 씨를 팀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회전 게임은 숨바꼭질입니다. 배채우님의 팀 소속은 화이트입니다. 이승우님의 숨바꼭질 팀 소속은 블랙입니다. 믿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믿는 거거든요.
이승은, 권예술, 장우준 씨를 위해서 블랙팀이랑 화이트팀 정보를 다 넘겼습니다. 4회전 게임은 골드뱅크입니다. 메멘토입니다. 잠시만. 아니야. 채훈님이 1등이야. 플레이어분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5회전 게임은 리버스 플레이오프입니다. 배채훈 씨 6 성공하셨습니다. 배채훈 씨의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승은 씨 칩 56개, 권혜수 씨 칩 75개로 권혜수 씨의 승리입니다. 시간 줄다리기 1라운드는 이춘경 씨의 승리입니다. 시간 줄다리기 4라운드는 이승은 씨의 승리입니다. 6회전 게임은 만물 경매입니다. 마피아는 이승은 씨입니다. 다들 속이고 정보도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가져감으로써 배채훈 씨의 최종 승점은 67,756.48점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로 나누는 전략을 생각해서 그 전략으로 쭉 밀고 나갔었는데 근데 팀은 팀이고 일단은 우리 둘이 올라온 것만은 나는 만족해. 우리 팀 성공한 거지. 우리 둘 중 한 명이니까 어쨌든. 둘 중 한 명? 나지 않을까? 몰라 조심해. 어제처럼 내가 뒤에 통수 칠줄 몰라. 그럼 나 잠 못 자.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어. 그것 때문에. 아 진짜로? 생각보다 컸구나. 오늘 또 기가 막힌 플레이 한번 해보자고. 좋았어. 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소원 7회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월의 카드. 배채훈 씨는 시간의 쟁표, 이승은 씨는 시간의 초월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시간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이승은님은 시간의 초월 카드, 배채원님은 시간의 징표 능력을 사용하셔서 동시에 시간의 방에 입장하신 상태입니다. 이게 겹치냐?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서 동일한 물품 구매를 희망하시는 경우 그 물품은 두 분 모두 구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바랍니다. 아. 너무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은하밖에 없어. 나 무조건 얘야. 나도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없지 근데 둘 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거 그냥 없애는 걸로? 없애고 공평하게 가자. 이렇게 합시다. 네, 두 분 모두 다람쥐 얻기 구매 희망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모두 물품 구매에 실패하셨습니다. 시간의 방에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올 일이 있으려나? 아, 생각이 같아. 그니까 사실 너무 뻔한 그거긴 했어. 그냥 다람쥐 다들 얻으려고 그러고. 그럼 지금부터 7회전 룰 영상을 상영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전이야. 4가지 소원의 결승전 게임은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는 개성 있는 말들을 움직여 숨겨진 승리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숨겨진 승리 조건이라고? 체크메이트는 총 3게임을 진행하여 2게임을 먼저 승리하는 플레이어가 최종 우승합니다. 아, 3판 2선. 3판 2선. 두 결승전 상대자들은 가로 세로 5칸으로 이루어진 게임판에서 정해진 3칸의 다람쥐를 놓고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번갈아가며 차례를 가집니다. 선 플레이어의 첫 번째 차례에는 한 번의 행동을 해야 하며 후 플레이어의 차례에는 2번, 돌아오는 선 플레이어의 차례에는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길어질수록 한 차례에 더 많은 횟수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장기도 아니네. 차례의 제한 시간은 1분, 1분 10초, 1분 20초 이런 방식으로 10초씩 길어집니다. 이제 행동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말 이동.
자신의 말 중 하나를 골라 이동시킵니다. 다람쥐는 가로 세로 방향의 빈 칸으로 한 칸 이동 가능합니다. 다른 말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람쥐 배치. 아무 빈칸에 자신의 다람쥐를 하나 배치합니다. 이 행동은 3번의 행동 기회를 소모해야 합니다. 아, 초반에 못하네. 배치한 다람쥐는 다음 차례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 소유권 바꾸기. 오? 소유한 징표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거나 상대방의 징표를 가져옵니다. 징표를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판에 말이 7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7개가 넘는다면 7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말은 현재 차례의 플레이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징표를 보유하는 것은 페널티도 있지만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 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수 기물 구매. 징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점에서 특수 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수기물이 뭘까? 특수 기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본인 다람쥐를 판에서 제거한 뒤 아, 다람쥐가 가격이야. 특수 기물을 원하는 빈칸에 배치합니다. 배치한 특수 기물은 다음 차례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 기물 환불. 특수 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점에 돌려놓고 가격의 정확히 절반만큼의 다람쥐를 돌려받습니다. 환불은 징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돌려받은 다람쥐는 즉시 원하는 빈칸에 배치하며 다음 차례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수행하고 턴을 종료하면 본인이 만족한 승리 조건에 돈이 들어옵니다. 승리 조건은 매 게임마다 달라지며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아이콘과 점등 여부를 바탕으로 승리 조건이 무엇인지 추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콘의 뒷면에는 대응하는 승리 조건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의 중앙에 내 다람쥐가 놓여있다. 판의 귀퉁이에 내 다람쥐가 놓여있다. 내 다람쥐들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턴을 종료하면 승리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인 체크가 되며 해당 플레이어의 1승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모두 만족하면. 제한 시간 안에 행동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면 메이트, 상대 플레이어의 1승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2승을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4가지 소원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최종 우승자 같은데. 아, 룰이 너무 복잡한데? 특수기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치. 근데 여기는 항상 맨날 그래. 여기야 다 보여주지 않아.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나와. 안 알려줘. 그니까. 좀 알려주고 하지. 그래서 진짜 그때그때 뭔가 전략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상이 안 가. 나 저렇게 하는 장기를 처음 봤어. 한 번 움직이고, 2번 움직이고, 3번 움직이고, 횟수 늘어나는 게 진짜 전략을 잘 짜야겠는데. 저 도토리는 왜 있는 거지? 여기 이동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얘는 그 이동판이 아니에요? 판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두더지? 특수기물 궁금했는데. 두더지, 코끼리, 사자. 얘는 3라운드에 넣었나? 근데 너무 복잡해 보여 이미. 이것만 했어도 이미 복잡한데. 그냥 맨날 룰지 말고 다른 거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농락당하는 기분이야 이야기꾼한테. 그니까. 네, 그럼 7회전 체크메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배채훈 씨입니다. 배채훈 씨 턴입니다. 한 번까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니까 이 게임은 장기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승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불만족, 2번 불만족, 3번 만족, 4번 불만족, 5번 만족. 다섯 번째 만족.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2번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번까지. 그림으로 나온 조건들이 뭔지 추리한 다음 그걸 만족하도록 수를 둬야 되는 거죠. 판정하겠습니다. 1번 만족, 2번 불만족, 3번 불만족, 4번 불만족, 5번 만족.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3번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3번 이동할 수 있는 거죠. 3번 이동 가능합니다. 다음 주 놓기로 하겠습니다. 행동 완료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불만족, 2번 불만족, 3번 불만족, 4번 불만족, 5번 불만족.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4번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행동 완료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만족, 2번 불만족, 3번 만족, 4번 불만족, 5번 불만족.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5번까지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검증해보기로 한 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조건. 다람쥐가 5마리 이상이다. 그러면 내가 5번째 다람쥐를 놓는 순간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것이다. 네, 행동 완료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불만족, 2번 만족, 3번 만족, 4번 만족, 5번 불만족.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3회. 행동 완료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만족, 2번 불만족, 3번 불만족, 4번 만족, 5번 불만족. 첫 번째 조건은 채연님이 계속 X표가 나오고 저는 계속 동그라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저기 옆에 징표 아이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징표를 가지고 있다가 아닐까 싶었죠.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7번까지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람쥐 4개를 왜요? 특수말은 좀 더 확실할 때 구매하는 걸로 하고 내가 다 탕진하나 싶었어. 나머지 징표 이동으로 쓰겠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 횟수를 반드시 전부 소모해야 합니다. 방금 배채훈 씨가 남은 6번의 행동을 6번의 징표 소유권 바꾸기로 소모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거나 하고 싶은 행동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겠군요. 판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본 건 2번째랑 3번째 조건. 지금까지 말 배치들을 쭉 적어놓고 있었는데 다람쥐 2개가 같은 가로줄에 있을 때는 X, 다 다른 가로줄에 있을 때는 O가 떴었거든요. 조건이 이게 맞다고 하면 이 말을 위로 올려서 겹치게 만들었으니까 2번째 조건에서 X가 떠야 돼. 2번 불만족. 오케이. 이러면 3번째 조건도 풀었죠.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행동기회 8번입니다. 4번째 조건이 다람쥐 5마리 이상이라는 것도 되게 빨리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 말이랑 상대 말이 서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말에다가 다 붙여보고 그래서 동그라미가 뜨는지 계속 확인을 했어요.
행동 완료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2번 불만족.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 9번입니다. 다음으로 해본 건 이 규칙들이 내 말들에 적용되는 건지 내 다람쥐에만 적용되는 건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코끼리. 몇 번 남았나요 지금 기회? 행동 기회 8번 남았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지금 코끼리랑 다람쥐랑 같은 대각선에 있었는데 다람쥐끼리는 같은 대각선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조건들이 다람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면 O가 떠요. 3번 만족. 그러면 이거 다 다람쥐고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 10번입니다. 징표 가져와도 되나요? 네. 가져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수기능? 네. 네, 8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징표 이동하겠습니다. 네, 행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또 도토리 모양이 이게 기역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5번 불만족. 그래서 그때부터 좀 헤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1번입니다. 체크메이트에 쓰이는 특수 기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다람쥐 2개를 지불해야 하며 이동하는 방향에 있는 말들을 이뤄냅니다. 코끼리가 이동했을 때 원할 경우 공짜로 원래 있던 칸에 다람쥐를 놓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 다람쥐 2개를 지불해야 하며 두더지의 말 이동에서는 두더지를 움직이는 대신 마른 목칸에 위치한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판에 마른 목칸도 나무도 보이지 않는군요. 아마 다른 라운드에서 쓰이게 될 특수 기물인 것 같습니다. 사자, 다람쥐 4개를 지불해야 하며 사자의 말 이동에서는 사자를 움직이는 대신 행동 기회 1번을 추가로 소모하여 상대의 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남았나요? 8번 남았습니다. 몇 번 남았죠? 7번 남았습니다. 환불 받겠습니다. 네. 다 놓으면 되나요? 네. 몇 번 남았습니까? 6번 남았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징표 집행하지 않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번 만족. 2번 만족. 3번 만족. 4번 만족. 5번 불만족.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2번입니다. 남은 행동 징표로 네, 8번 남았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3번입니다. 나머지 징표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징표 소유권은 배채훈 씨에게 넘어옵니다. 판정합니다.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4번입니다. 징표 가져오겠습니다. 남은 횟수는 징표 이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배채훈 씨 차례입니다. 징표 가져오겠습니다. 사자 금해하겠습니다. 여덟 번 남았나요? 네, 8번 남았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다람쥐들끼리 같은 가로줄에 없는데 왜 X가 뜨지?
아, 같은 세로줄에도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기회는 16번입니다. 네, 판정합니다. 배채영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7번입니다. 표 가져가겠습니다. 사자 환불합니다. 앞에 4개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마지막 조건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저기 점선이 뭘 의미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다 해보자. 앞에 4개를 만족하는 가짓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거든요. 한 10개 됐나? 상대방은 앞에 4개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몇 번 남았나요? 7번입니다. 몇 번 남았나요? 4번 남았습니다. 징표 1등으로 턴 종료합니다. 판정합니다. 1번 만족, 2번 만족, 3번 만족, 4번 만족, 5번 불만족.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8번입니다. 다람쥐 사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다람쥐들의 배치가 대칭이어야 하나? 하고 행동 종료. 판정하겠습니다. 1번 불만족, 2번 만족, 3번 불만족, 4번 만족, 5번 불만족. 마지막 조건의 정체는 가장 아래 움직일 수 없는 도토리를 포함하여 본인의 도토리들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거울 대칭이다. 아직도 감 잡으셨어요? 아니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겠는데. 네, 배채영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9번입니다. 사자... 징표입니다. 사자 구매합니다. 제가 놓고 싶은 자리를 상대 말이 차지하고 안 비켜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사자를 미리 사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0번입니다. 알겠는데 모르겠어. 판정하겠습니다. 네, 배채영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1번입니다. 징표 옮기겠습니다. 몇 번 남았나요? 20번 남았습니다. 사자 이동 대신 다람쥐 하나 옮기겠습니다. 18번 남았습니다. 사자 판매하겠습니다. 몇 번 남았나요? 17번 남았습니다. 코끼리 구매합니다. 몇 번 남았나요? 16번 남았습니다. 코끼리 환불합니다. 15번이죠. 코끼리 구매합니다. 몇 번 남았나요? 14번입니다. 코끼리 환불합니다. 몇 번 남았나요? 13번 남았습니다. 징표 넘깁니다. 몇 번 남았나요? 12번 남았습니다. 네, 징표 2등으로 쓰겠습니다. 12번. 네, 판정합니다. 1번 만족, 2번 만족, 3번 만족, 4번 만족, 5번 만족.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대칭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대칭인 거 사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못 그려가지고. 잠시 후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게임들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1라운드도 이 정도인데 2라운드는 또 얼마나 더 독할까. 네, 그럼 7회전 체크메이트 2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패배하신 이승희 씨, 선 플레이를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선하겠습니다. 네,
선플레이어는 이승은 씨입니다. 그럼 2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공개합니다.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아이콘이 똑같으니까 상대에게 징표가 있다라는 조건일 거고 6, 5, 4, 3, 2, 1. 2라운드는 중앙에 다람쥐 대신 나무말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대신 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이동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두더지 사겠습니다. 한 번 맞.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6. 만족 5. 만족 4. 만족 3. 불만족 2. 불만족 1. 불만족. 네, 배채우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번입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쓰겠습니다. 2번 모두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대로. 완료되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판이 똑같을 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6. 만족 5. 만족 4. 만족 3. 불만족 2. 불만족 1. 불만족.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3번입니다. 나무 뽑는 건 행동 하나인가요? 네, 그냥 뽑으면 되나요? 네. 밑에 뭔가 잡아 있는 것처럼 뭐 깜짝아. 뭐야? 제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빨간 사각형이 저 있구나. 뽑을 수 있다 이동하면. 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6. 만족 5. 만족 4. 만족 3. 불만족 2. 불만족 1. 불만족. 배채우 씨의 차례입니다. 기회는 4번입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6. 만족 5. 만족 4. 만족 3. 불만족 2. 불만족 1. 불만족.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5번입니다. 뽑고 행동하고. 나머지는 교환, 징표 교환으로 쓰겠습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6. 만족 5. 만족 4. 만족 3. 불만족 2. 불만족 1. 불만족. 만족하는 조건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이상하다. 조건이 계속 안 변하네. 배채우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6번입니다. 여기 다람쥐 넣을 수 있나요? 아, 턴 종료합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만족.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나머지 징표 이동으로 쓰겠습니다. 6. 5. 4. 만족.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합니다. 6. 5. 4. 만족. 이승희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9번입니다. 나머지 징표 이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 5. 4. 만족.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0번입니다. 안 해본 행동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둘 다 나무를 뽑고 나야 뭔가 편하나? 나무 뽑겠습니다. 깜짝. 어이구, 알아도 놀라.
징표 이동하고 두도에 타겠습니다. 6, 5, 4 만족.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기회는 11번입니다. 6, 5, 4 만족.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2번입니다. 아니면 다람쥐가 많이 깔리면 뭔가 변하나? 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만족. 뭘까? 되는 게 없는데. 이거 뭐라도 달라져야지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동 기회는 13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본 건 1라운드 때랑 다르게 아이콘에 이제 숫자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라운드처럼 완전히 다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 이 조건들 사이에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람쥐 배치가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졌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건 조건은 다람쥐랑 상관없을 것이다.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징표 6, 5, 4 만족. 진짜 모르겠는데?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4번입니다. 12번 남았습니다. 네, 12번 남았습니다. 나머지 징표 이동을 하겠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3, 2 만족. 바뀌었다. 이승은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5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는 채훈님이 다람쥐를 다 없앴더니 조건이 바뀌었어요. 징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로 두더지 사용하겠습니다. 씹는 거는 오! 헐!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오! 저 턴 이동하겠습니다. 갑자기 신나는데? 징표 이동으로. 네네. 네, 징표 이동으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만족. 그래서 저도 다람쥐를 다 없애봤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채훈님이 나무를 움직였더니 만족하는 조건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다시 또 나무를 돌려놓으니까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나무랑 관련 있는 게 아닐까, 그 조건이. 네,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6번입니다. 왜 디폴트로 654가 있었을까?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합니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만족. 징표 이동으로 턴 쓰겠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하겠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합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합니다. 초반부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턴을 넘긴 적이 많았는데 상대 행동만으로도 제 조건이 달라지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라운드 때는 다 내 다람쥐, 내 도토리, 상대 말은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말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조건이 65432에서 654로 바뀌었죠. 그 말은 조건에서 서로의 말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네, 이승은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7번입니다. 오! 네. 6, 5, 4 3, 2 만족. 배채훈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8번입니다. 전 턴에 나무밖에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나무야.
징표 이동으로 턴 마무리합니다. 6, 5, 4, 3, 2 만족.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19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나무 이동할 때 상대 저기도 옮겨도 되나요? 그리고 나무 심겠습니다. 네, 15번 남았습니다. 뽐뽐 뽑으면 14번입니다. 네. 혹시 나 그냥 이거 뽑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14번 동안 뽑았겠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징표 교환으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징표 넘어갑니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3, 2 만족. 배채윤 씨 턴입니다. 행동 기회는 20번입니다. 이해가 안 가. 징표 이동으로 턴 종료합니다. 네, 징표 넘어갑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6, 5, 4, 3, 2 만족.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1번입니다. 와, 알겠다. 두 나무 사이의 거리. 라고 생각했는데 거리가 맞으면은 거리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대각선으로 두 칸씩 움직여가지고 1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판정하겠습니다. 배채윤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2번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이승희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3번입니다. 사자로 혹시 말을 나무도 움직일 수 있나요? 네. 그럼 사자 능력 쓰겠습니다. 한 번은 2번씩 사용합니다. 네. 불가능. 아, 한 대신 칸이 이동하셔야 합니다. 네. 아, 잘못 생각했어. 그럼 거리가 아니라고? 그럼 뭐지? 네, 판정하겠습니다. 배채윤 씨의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4번입니다. 택시 거리로 생각을 한 순간에 택시 거리면은 비숍이니까 무조건 흑백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다른 말을 밀 수 있는 코끼리는 이번 라운드에 상점에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아, 이게 이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구나. 네, 판정합니다.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5번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배채윤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6번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이승희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는 27번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배채윤 씨 차례입니다. 행동 기회 28번입니다. 나무 사이의 거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경우를 대입을 해봤는데 성립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 사이의 거리가 틀린 게 아니다. 내가 거리를 1로 만들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다. 28번이요? 네, 28번입니다. 27, 26 두더지 뽑겠습니다. 네. 네, 25. 네 가지 소원을 플레이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은 다들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건데,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게 게임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자로 두더지 이동 대신 나무 뽑겠습니다. (17번) 남았나요? 네, 17번. 16번 남았습니다. 16번 남았나요? 15번 남았습니다. 14번 남았나요? 14번 남았습니다. 징표 이동으로 턴 종료합니다. 네, 판정하겠습니다. 육, 오, 사, 삼, 이, 1. 만족. 네, 2라운드는 배채훈 씨의 승리입니다. 치르전 체크메이트는 배채훈 씨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네. 치르전 체크메이트 결과 배채훈 님이 승리하셔서 4가지 소원 최종 우승자는 배채훈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4가지 소원 너무 재밌게 잘 플레이했고요. 하는 동안 매번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플레이도 해보고 또 상대로서 플레이도 해보고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꽃이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무슨 꽃인지 모릅니다. 뭐 프리자라고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름 들어도 모릅니다. 네. 준우승하신 이승우 씨도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한 이력에 그리고 쟁쟁하신 분들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플레이어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리고 옆에서 플레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가지 소원이 곧 종료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한 명만이 최종 우승하여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준우승자는 작은 기념품 하나를 받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자에게는 약속대로 작은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기념품? 기념품입니다. 뭘까? 너무 궁금한데. 열어봐도 되나요? 열어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의 손에 네? 목표 회전의 이름을 호명하십시오. 저는 이 이름을 밝히고 1회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불사의 징표 얻고 불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저희 이 이야기의 최종 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1회전의 이름과 같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야기꾼이 1회전의 기록을 지우면서 이름이 좀 부셔지면서 지금 현재 이 4가지 소원이란 이렇게 글자만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 글자에 뭔가 팩을 더 추가하거나 붙인다면 원래 1회전의 이름, 이야기의 제목이 완성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 저희의 이야기가 어쨌든 일맥상통한 글자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팩을 막 추가해보고 있는데 이 소원이라는 거에 팩을 좀 추가하면은 초월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월 카드 초월 카드는 1회전에서 바래져 있어 겹쳐서 사용해야 한다. 바래진 불사의 초월 조각을 바래진 초월 시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와. 이미 결정된 역사인 각 회전의 쓰여지지 않는 진행 이야기. 부분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새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준우승자가 1회전에서 본사의 징표를 획득했다. 이것이 쓰여진다면 난 안 죽는 건가? 현재 준우승자는 불사의 소원을 빌어 자신의 탈락을 이용해 결승전을 재경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1회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1회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1회전 다시 해보자고. 플레이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승점만 1점 먹고 싶은데 카드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구라를 친 거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종님, 안녕하세요. 3명이 총 17개 이과를 먹었습니다. 이거 생각 못했지? 반갑습니다. 배준성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 그냥 피할 거예요. 먼저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박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혜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장우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명을 배신자를 심어놨습니다. 저보다 더 영리한 분들이 살아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충명님, 안녕하십니까. 성훈분이 또 들어오셨어. 이거 뭐야? 저한테 필승 전략이거든요. 다른 게임들은 사실 그냥 제가 실력으로 밀면 되니까. 권혜수님, 이야기 마저 마무리하러. 안녕하세요. 뭐해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진짜 미안해. 한영우님, 뚜껑이 무거워. 누굴 어떻게 망치는지 나도 몰라. 이승은님,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 모았습니다. 배채훈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대박이네요. 와, 돌아가네, 크레딧이 돌아간다. 반대로. 와.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와. 본 게임이라고? 1회전 게임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러나 1회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앞으로 있는 게임들에서의 동료. 동일하고자 하는 약속, 돌이킬 수 없는 갈등. 그러니 결정해야 합니다. 팀을 꾸려라.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빛나는 대결을 좋아요. 펼칠 플레이어들이여 저희에게 준비되셨습니까? 이러전 게임, 바래진 초월.